그래갖고 누가 들어갔다고 하죠? 네, 이군타가 들어갔는데 아직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또 어제 또 기초적으로 들어가서 뭐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다른 거는 뭐 일단 우리가 알겠지만 경찰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은 경찰 여러분들 할 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강 장로님이 현장에 계셨는데 차가 너무나 그 큰 트레일러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뭔지 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 차가 빨리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항상 여기서 몇 차례나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여기에 미군들 어떠한 그 국방부에서 진출입 요청이 있어서 오셨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마을 안에서 그러한 교통 위험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옹공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적어도 천천히 지나가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좁은 길에서 그 큰 차가 그렇게 쌩쌩 지나가게 하면은 만약에 누가 나와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또 보고서 누가 뛰쳐 나갔으면은 사고 났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여러분들 책임 아닙니까? 아니 그냥 우리들을 못 나오게 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고 여기서 어떠한 교통의 안전 또한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있으면은 적어도 천천히는 지나가게 해야죠. 얼마나 빨리 지나갔으면은 뭐가 지나가는지도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 잡았으면 좋겠다.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못 나오게 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우리 잘 아시죠? 강혜웅 교부님께서 오늘 오셔서 오늘 원고를 주도식은 강혜웅 교부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니까 당연히 추워지겠지만 기온이 좀 낮아졌는데 아침에 일찍부터 평화행동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도 자주 묻어서 항상 늘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평화행동도 함께 하면서 이곳 소성리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일깨우고 세상에 고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으로 오늘 아침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여기 내려오니까 기도 시간에 마치느라고 아주 열심히 8시까지 오느라고 좀 바빴어요. 그랬는데 오자마자 큰 트레일러가 지나가서 제가 그걸 충분히 막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큰 차가 지나갔는지를 잘 몰라서 뒷공무니만 봐서 이제 물어봤더니 에이다 장비라고 관련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이제 인부들인지 이렇게 차 문을 열어놔서 사람이 몇 명이 탔는지를 보았는데 밤중에 그렇게 오가면서 무엇인가를 그렇게 도모하는 걸 보면 그들이 떳떳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쥐새끼들처럼 밤에 그렇게 드나들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국가 사회를 위해서 부지런을 떠는 것인지, 미국의 종로릇을 하느라고 그렇게 부지런을 떠는 것인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고 사는 우리가, 그러고 사는 여러분들이, 이 경찰들, 군인들, 인부들, 이 여러분들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새벽 일찍 나와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이 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성리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이렇게 미군의 통로를 지키면서 이렇게 지금 7년 동안 이러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군하고 전쟁을 하는 나라도 없고 오로지 미국이 완전히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성리에 총 한 자루도 들지 않고 무기 하나 없이 맨손으로 맨몸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를 외치면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운동가들, 마을 주민들 자체가 이제 평화운동가들이 된 거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찰 여러분들도 이분들을 소중히 모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업무가 있겠지만 함부로 다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2022년 원불교 원기 107년 10월 27일 아침 평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주를 함께 하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기야 심정원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 천지
모시고 또 법신불 사원님을 모시고 상징인 일원상과 십자가를 함께 모시고 종교 의식을 한다는 게 한국 사회 이 소성리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소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원님, 한 걸음 한 걸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걸어온 시간들, 우리는 조금씩 스스로 평화가 되어감을 느낍니다.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그렇기에 함께 해주시는 부처님들의 은혜에 더욱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행동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연대해 주신 모든 부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불 사원님, 정산 종사님께서는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 권리를 독점하지 말며 이익을 독점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지 말며 대우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화가 되어 자연 평화가 성립될 것이라 하였으니 70여 년 분단 체제를 유지해왔던 힘의 본질이 바로 독점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화의 정신으로서 평화의 길을 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여전히 갈등과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이들에 맞서 오직 평화의 마음과 행동으로 참 평화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법신불 사원님, 또한 정산종사님께서는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화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라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동지 부처님들을 비롯하여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부처님들까지도 화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지금 이 자리를 세계 평화의 기점으로 만들 것을 다짐하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는 우리들의 평화가 소성리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소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와 더불어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독경 이론상 서울은 원상 서원문 이론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천지부 모동포법률의 원원이 재불교사범보정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봄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신신작용을 다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작은 글씨를 볼 수가 없어서요. 대신 제가 이제 정산 종사님 법문을 좀 이제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 종사님과 이제 그 아우님이신 주산 종사님이라고 송도성 주산 종사님 계세요. 여기 이제 탄생가에 누가 말리는 거 아니니까 동네에 있는 집이니까 탄생가에 가끔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방문을 열면 두 어른이 이렇게 떡 이렇게 영정이 모셔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큰 어른은 정산종사님, 그 아우님이신 주산종사님, 이게 이름은 송도자 성자, 이 양반은 송규, 그러니까 별규자 외자를 쓰셨고요. 동생은 이제 송도성이신데 정산종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일제의 그 36년 일제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이전에 이제 이태 전에 해방이 되기 이태 전에 스승이신 대종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버려요. 열반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943년에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때 이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의 수제자이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수제자 제자로서 리더로서의 그런 그 어떤 역량을 갖거나 그런 수업을 충분히 받지 못했어요. 그 외에도 뭐 엄청 대단한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종사님께서는 그 젊은 당신의 수제자에게 당신이 앉았던 이런 법자라고 이렇게 큰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 법자에 앉아봐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설법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제자 당신의 수제자에게 이제 뒤를 물려주고 갑자기 이제 1943년에 이제 6월 1일 날 이제 열반에서 이제 돌아가셔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그때는 아마 이제 원불교 불법연구회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 원불교가 다 이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다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용조용히 조심조심히 그 대종사님 당신의 스승님이신 대종사님의 그런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이제 계셨어요. 이 정산종사님께서. 그리고 해방이 되니까 국내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여울령 같은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실제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미군정이 들어서게 된 건데 그때 이제 조선반도에 있던 그런 뭔가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앞으로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다 고민했어요. 물론 정치인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전라북도 익산에 그 시골에 살던 그 종교인,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종교인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건국론이라는 것을 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논문 같은 것을 쓴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을 이런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국론을 쓰셔서 지금 이 교전에 보면 구군편이라는 것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완전 평화적인 그런 자주 독립적인 나라를 만드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마음을 살피고 하는 그런 것만 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 것이냐. 만약에 종교가 굳이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집단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마음이나 살피고 내가 천국이나 가야 되는 존재라면 굳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단이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교단이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모여진 조직의 힘으로 세상을 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 왜 소성리 가서 그러고 있어요 하고 말하는 사람은 종교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겠다 이렇게만 한다면 불교가 깨달음이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음만 얻겠다 그렇게 한다면 자기 혼자 수행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 손법선 씨하고 저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우리끼리 몇 명만 모여서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종단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교단을 만들어서 하느냐? 그거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그 조직의 힘으로써 세상을 바르게 만들려고 자기의 그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가르침을 우리가 교단이라고 하는 종교인이라고 하면 그 가르침을 펼치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는 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세 중립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누구도 자기의 이기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뭔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이게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요즘도 복잡하지만 그때는 좀 종류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의 주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반드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 내용도. 그렇기 때문에 정산용 사님께서는 그런 주의 주장으로서 누군가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나라를 만들거나 그런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모두가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는 이 전 세계의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뿌리가 같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장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것도 근본적으로 같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의 일도 다 하나의 일이라고 하는 삼동윤리를 발표하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은 일관되게 평화를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태어나서 이분이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는 왜 전라도로 가셨냐면, 이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1894년에 이제 갑오 농민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생각 있는 사람들이 다 그쪽에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훈 선생도 여기 경주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충청도라든지 전라도에서 이 당신의 사상을 펴시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제자들이 그런 것을 보면, 그때 이제 전라도는 굉장히 핍박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그쪽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도인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정산종사님의 어린 시절 이름이 도자 군자예요. 그러니까 도군이야, 도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도군을 만들려고 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라도로 이 양반이 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18살밖에 안 됐어도 그때는 결혼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0살 됐을 때 이제 그쪽으로 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 돌아가실 때까지 이곳을 못 왔어요. 못 와보셨어요. 그리고는 일찍 돌아가셨죠. 1962년 1월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900년생인데, 그래서 이 여기를 궁금해라, 항상 당신의 어린 시절을 궁금해라, 살아셨던 이 소성리를 궁금해라 하셔서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여기 이 뒤에. 그때는 사진이 귀했던 시절인데 어떻게 그런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다 지금 여기 해관 앞에 안에 보이시잖아요. 그 사진은 저 건너편에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이 사진을 그야말로 드론이 있었던 시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진을 잘 찍어놓은 거예요. 원불교가 사진에 관해서는 굉장히 기록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 심지어 돌아가셔가지고, 대종사님이 돌아가셔서 그 모든 제자들이 정신이 없이 슬픔에 젖어 있는데도 대종사님의 시신까지도 다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사진 기록에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건 대종사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있었던 그 사진을 이제 이장님이 이 마을 해관에다가 크게 이제 붙여놓으신 거죠. 그렇게 정산종사님께서 소성리 마을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보여드리려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이. 그래서 이제 정산종사님께서는 여기를 못 와보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이제 평생 가르침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인데, 묘하게도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우리가 어쨌든 세상의 평화를,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안고 지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긴 역사 속에서는 바로 여기에서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의 모든 평화, 이 시절에 2022년 이 시절에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핵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불교 기도회는 여기서 마치고 장로님 이어서 기독교 기도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주간에 일이 생겨서 못 오시겠다고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예수 기도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다른 순서도 제가 함께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따가 오늘 성서 본문을 읽을 시간이 제대로 주어질까 염려해서 미리 성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헤로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그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이면 내일을 마친다 하고 전하여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서야 죽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너의 성전은 하느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고 너희가 말할 날이 올 때까지 너희는 정녕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청남중인 통통사 회원분들이 오늘 2회차 평화행동에 함께 하시겠다고 어젯밤부터 달려가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중에 서덕성 목사님 이 청각장애를 갖다 계셔서 입을 움직이는 걸 보셔야, 입술을 보셔야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이크를 쓰고 있으니 요즘 세상에 얼마나 답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를 제가 좀
마스크. 그리고 먼저 그 성남 용인에서 오신 분들을 대표해서 최재철 신부님 그 인사 말씀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철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신부들은 보통 월요일 오후에 오잖아요. 월요일 오후 3시에 와가지고 미사로 가는데 그때는 주민들을 만나 뵙기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새벽에 오니까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이렇게 같이 만나 뵙게 되네요. 늘 멀리서 마음만 있고 그리고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가보지 못하고 그래서 늘 찜찜하고 그랬는데 한번 오게 되면 이제 좀 길이 나겠죠. 길이 나면 좀 더 쉽게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까 교무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생각난 게 있어요. 옛날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제 얘기는 아니고 앤서니 드 멜로라는 그 인도의 예수의 신부가 쓴 책의 어른들을 위한 우화예요. 아주 오래전 세상에 아직 불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저녁이면 뭘 어떻게든지 그 야수나 이런 걸 피해가지고 동굴에서 숨어 있고 뭐 그러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맹수가 닥칠지도 모르니까 어둠이 무서웠고 그리고 또 그 무서운 어둠을 이용하는 놈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나다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밤에 나다니면서 가진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불을 일으키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불을 일으키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왔어요. 신기했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돌이랑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어둠을 이용했던 놈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슬퍼했죠. 근데 그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득권을 가진 놈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그 사람이 평소에 불을 일으키던 도구들을 갖다 진열해 놨어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요. 근데 아무도 불을 일으키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의 종교다. 거예요. 예수는 사람들이 예수가 되기를 원했어요. 부처는 사람들이 부처가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 동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촛불 켜놓고 절하면서 내 일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나 부처나.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예수고 여러분들이 부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힘내시고 그리고 멀리서도 연대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지만 매우 감동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따가 소감을 들려드릴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또 한 분 보시겠습니다. 오늘이 200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은학쌤이 톡방에 올려주기를 200번이 2000번이 되더라도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다, 이런 각오를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길게 싸워왔고 또 앞으로 싸워나가는데 늘 가장 큰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종희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따로 부탁 안 해도 이렇게 박수가 이철에 가면 그것이 마음이 크지 않아요. 하던 대로 그 아침이 이렇게 자꾸 짧아지니까 그죠? 집에서 나올 때 제법 깜깜해지고 가을이 이제 꽉 찬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소송의 이 정치를 보면은 어디 하나 버릴 게 없어. 나뭇잎이며 새소리며 저 앞에 떠있는 그 동력당의 아침의 해오름 가관이지 않습니까? 이 소송일을 지키는 우리가 해야 될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어릴 때 저희들 5일장이라고 있었거든요. 5일장.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날만큼은 학교 갔다가 집으로 빨리 안 가고 집에 할머니나 아버지가 혹시 장터에 와서 나를 보게 되면은 컵밥이라도 하나 사주는 그런 날이길래 괜히 청소 다 끝내도 집에 안 가고 장을 어슬렁거리고 그랬습니다. 용케도 저희 어른들이 없으면은 그 이웃집 상내 아재들이 풋빵 그걸 참 이렇게 쪼록 따라가 하는 그 풋빵을 주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때 젖어보는 그 1원짜리 그 풋빵 그 행복함 어디 비할 수가 없죠, 그죠? 저도 그래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이제 계절이 바뀌면은 가설극장이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노는 땅에 가설극장에 와서 그 연극 보러 들어갑니다. 그 돈이 없으니까 연극 시작하고 나서 좀 있다가 이 가설극장 참막이 있는 쪽으로 뛰어 들어가죠, 그죠? 키가 조만하니까. 거기서 본 이제 대개의 그 장면들 중에 물론 그 심청이 노래 뭐 있지만 제가 제일 겁났던 게 그 망나니가 추는 탈춤이었습니다. 제가 무대에 앉아있지만은 제가 관객에 앉아있지만 무대 위에 치는 그 망나니가 휘두르는 그 탈춤 그 탈춤이 둘하고 같이 왕 나와서 내리치면은 앉아있던 저는 오줌을 툭툭 쌌어. 그러니까 저게 연극인이라는 것도 알면서도 그렇게 실감있게 와닿았어. 지금 현세에 우리나라가 딱 탈춤을 추는 망나니들이 활개하는 것 같아. 그때는 그래도 무대가 따로 있고 관객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적이어도 저한테 직접적인 위협은 안 되겠다는 안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치는 칼춤은 이 처참한 민족의 명을 걸고 치는 칼춤이라서 이거 겁나. 연극이 아니거든. 이 좁은 한반도에 뭐 전투기 250대가 떠가지고 지랄거리지. 바다에서는 바다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지상은 지상대로 빵빵 싸제끼니까 이게 이래서야 진정한 제 어릴 때 묵어본 1원짜리 그 풀빵 그 행복 하고는 너무나 대치되는 장면이길래 국민소득이 만배 오르면 뭐해? 지금 우리가 뭐 35,000불 간다고 하는데 개뿔 그때는 뭐 1불도 안 돼도 우리 어린인 저희들한테 주는 그 행복함은 지금보다 훨씬 나. 집에 가면은 엄마 한매가 홀치기 하는 그 소리 외양간에서 소가 우는 소리 그 소리가 그렇게 정겨웠어. 지금은 그게 아니야. 저는 이 대의민주주의가 이 권한을 갖고 나라를 운영하는 이 운전자가 판단하는 꼬라지가 7천만 민족의 명언을 탈춤을 추고 있는 이 장면을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고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가 7년 동안 이 평화를 위해서 미폭력
저항주의를 계속 해오는 이 천국에 그나마 우리하고 보조를 좀 맞춰줘도 실천을 하는 정반대 방향이야.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정말 우리 헌법적 가치인 평화적 통일,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은 짓거리들을 현재 이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한 번씩 꿈인가 생신가 싶어요. 윤석열이가 좋아하는 헌법 전문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윤석열이가 치는 이 정책 중에 어느 게 평화고 어느 게 통일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제1번의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이 있던데 하는 거라고는 국회만 나와가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시발로 국민은 딴 데 있어. 정말로 기자가 물어봐 땡기면 논리가 성립 안 되면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요즘은 또 접두사를 하나 더 붙여.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한다고 요지라고. 그 새끼가 말하는 현명한 뭐고 현명한 국민은 뭔지 딴 놈이 바로 여기 나와. 이래 어리석은 자들을 나타나놓고 그걸 비판해야 될 우리 언론은 전부 장단 맞추고 지랄하고 자빠졌어. 미국이 트럼프가 아무리 노쇠하고 아무리 그거도 뭐 칼춤 비싼 거 쳤어요. 그죠? 트럼프가. 그렇지만은 언론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끔하게 질책을 하죠. 그리고 잠재있는 미국 시민들을 일경 우리는 이 참담한 윤석열 정부의 탈춤을 추는 이 꼬라지를 우리 언론 그 누구도 냉정하고 직관적으로 비판하는 언론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MBC에 자가를 물르고 나니까 위원장님 200개 기념사들은 기다려 끝나고 불러가라. 그만해라. 야, 이야기 좀. 좀 듣자. 그래서 이게 우리 큰 스님 오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 그죠? 아까 영세 중립국이라고 우리 정산 동사가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뭐 경미 안중이라고 뭡니까? 악미 경중입니까? 말도 뭐하겠네. 이렇게 특정 지어서 누가 누구를 편을 들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옛날 선대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구장창 미국의 편에 서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쥐어짜는 이 어리석음을 이제는 멈춰야 돼. 실제로 CGP가 이제 3년이 됐으니까 서서히 우리 한반도에 대한 그 본색을 드러낼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역량 있는 외교관들이 잘 짜담아야 됩니다. 화를 내도 감정을 내도 실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우리 한반도야말로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미국에도 이익에 부합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 외교 당국자들이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뭐 이 장비가 뭐 들어갔다 하는데 부질없는 짓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만이 함께 살아가는 지혜고 함께 살아가는 적병임을 우리는 이 소송리 평화 행동을 통해서 늘 알았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수많은 생물들 중에서 인간이 가장 사악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들끼리 서로 뺏고 뺏는 사이가 아니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내 이웃을 섬기는 또 오늘 우리 종교 뭡니까 두 분 종교인들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섬기는 게 아니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게
종교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위원장이 원래 욕밖에 못하는 이 위원장이지만은 소송리에 와서 그래도 조금은 사람 같은 냄새가 나고 조금은 평화가 뭔지 아는 그런 철 있는 사람이 되어감을 많이 느낍니다. 한여자. 그걸 인정해 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청자들 위원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들 내보고 있어요. 위원장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위원장이 말씀하시는데. 그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했고, 다음 우리 박성민 위원장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박성민 위원장 나와주세요. 이 와중에 왜 왔어? 안 하는 말이야. 내보고 짧게 발언하라고 했는데, 짧게 발언하게. 빌려 들어가신 것 같아. 빌려서 들어가신 것 같아. 뒤에 있어, 여기 있어. 네, 경찰 뒤에 있다. 예, 아예 제가 이야기할 시간은 아예 안 주시려고.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지휘가 완전히 중단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빼라. 폭력 경찰 물러가라. 네, 잡힌다. 다리 들어, 다리 들어. 빨리 다친다. 다치. 아니, 안 돼, 내려. 그래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 해봐라. 그래 해봐라. 아씨, 내 스타일대로 해도. 땀지 만지면 안 돼. 땀지 만지지 말고. 다리를 잡아, 다리. 다리 잡아. 엎드리가 해봐라. 다리 잡지 말고.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회들은 침략이다. 구역행위 중단하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시민이 옳다.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네, 장관님 계속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바리사이파 사람 하나가 와서 헤로데가 선생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른 피해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헤로데가 그때 갈릴리 분봉왕이라고 그랬는데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기 책임 구역이 아닌 유대 사마리아 이쪽으로 빌라도의 관할 구역으로 몰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신변을 걱정해서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오늘 성서가 전해줍니다. 어제 아주 기습적으로 또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미군들이 사용하는 견인 차량 같았는데 어제 트레일러에 싣고 기습적으로 들어갔죠. 그동안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기습적으로
유조차를 들여보내고 장비들을 들여보내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오후 평화행동을 하면서 미군 번호판을 단 차량들 한국 차량 번호를 달았지만 미군 출입 기호를 차에 박아두고 한국인들이 미군 국적을 가지고 정문에서 검문을 하는데 신분 확인을 하는데 그들의 무전을 듣다 보니까 한국 번호판 차량인데 그 안에 운전자는 라파엘 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미국인들이 미군 번호판을 달고 이 길을 무수히 지금 다니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라리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나의 길을 갈 거다라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나의 길을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여기에 미군 기지가 완성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막을 것입니다. 육로 통행을 하려면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지체될 걸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기를 사용해서 폭탄을 사용해서 길을 막자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차량들을 우리가 펑크를 내서라도 길을 막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길을 막아서서 최소한 너희들은 악의 무리라는 것을 선언하고 항의하는 그런 몸짓을 보여줄 시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안전을 걱정한다고 말하면서도 미군 차량이 드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과격해지는지 미군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길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키고 싸워왔습니다. 그렇게 기습적으로 예고 없이 주민들을 자극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떠한 극한 투쟁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경우 몇 사람 5손가락으로 세도 충분할 만큼 소수의 인원이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불상사를 만들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을 나도 약속을 지키래 왜?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자 끌어내놓고 양심이 그렇게 안 맞는데 정말. 미군들의 시간표에 맞추지 말고 저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리는 명령권자들에게 먼저 주민들을 설득하라고, 먼저 주민들을 설득해달라고 그렇게 항의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내보내서 여러분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여러분도 원하지 않는 일 아닙니까? 오늘 뭐가 있는가 봐. 여러분의 폭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아닌데? 훨씬 더 빨리 움직였어요. 먼저 국가가 이 소성리 주민들을 설득하도록 요구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우리의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예속이다. 사드는 예속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구역 중단하라. 사드 구역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애국행위 중단해라. 기지 운영 중단해라. 기지 운영 중단해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참 다들 성실하십니다. 경찰 여러분,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협력업체 차량들. 밥 먹고 사는 일에는 성실함도 맞습니다. 그러나 밥 먹는 게 성실한 거는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도 성실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와서 사료 먹고 갑니다. 길 가던 고양이도 성실합니다. 길에 내놓은 사료통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면서 다 비웁니다. 사람이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생각하지 않고 기계처럼 성실하면 그게 기계지 사람입니까? 오늘 국가폭력이 소성리에 작년 2021년 1월부터 해서 오늘까지 200번째 주민들을 짓밟고 미군 차량을 올려보내고 기지로 올라가는 차량들을 올려보낸 날입니다. 오늘이 그 200번째입니다. 경찰 여러분이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200번째 여기에 나와서 주민들을 짓밟았으니까. 그날에 선교
비상대책이 이종희 위원장 발언 중에 3분 5분 기다리지 못하고 6시 45분 되니까 해산을 시작합니다. 이게 생각하는 인간이 할 짓 맞습니까? 앞에 있는 황정현 서장 어떻게 생각해요? 5분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까? 여기. 그러지 맙시다. 당신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200번을 마주했어요. 우리 아이들보다 더 자주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서 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 그 5분을 기다릴 수 없더란 말이지. 이 정도로 여러분이 성실합니다. 밥 먹고 사는 일에는 성실한데 과연 인간으로 성실한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9호로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겠습니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미군은 필요 없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미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사드가 웬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우리 차야. 차량들이 격체로 올라간 것 같은데 7시 10분까지 한 5분 정도 더 구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성리를 짓밟는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말길을 우리의 말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말길로 우리의 말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달마산에 철조망 걷어내고 달마산에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예, 동지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을 회관 앞으로 모여서 마무리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오늘은 주민대책위에서 떡도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보고 싶었어. 나 경호님한테 카톡을 못 썼어. 보고 잡아요 이런데 눌러서 보내기를 안 눌렀어. 아 진짜. 그럼 안 돼. 마음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떡이 왔어요. 반갑습니다. 나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마쳤습니다. 아 괜찮은데. 뭐 해주셔? 나도 왔으니까 밥 달라고 그래 지금 나 왔습니다. 하지. 그치? 선배가 7시 5분이니까 10분까지 오빠 더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까지 옆으로 다 시계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니 다음에 20분까지 합시다. 야들 있잖아. 딱 5분이니까 다 하나씩. 저거 뭐야?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없어도 30분까지 있어야 되는가 봐. 그러니까 없어서 30분까지 있어야 된다니까 얘들이 언제 5분만 있으면 된다 다 10분이 끝나니까 바로 다 올라오는 거야. 20분까지 해. 나는 할 수 있어. 대형 공장 창고 건물처럼 그런 식으로 그 조립주택을 지금 짓는 하고 바닥 그 도로 임시 도로 부분 거부가 회사들이 아무도 나오고 이제 말 안 해. 나 그냥 막 나 그냥 여기 있네? 배고프대. 밥이 문제가 지금. 문제 지금. 아까 그게 뭐예요? 배터리 없어요. 동아리입니다.